경제신문을 읽어줘. 23년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동산 미분양 무덤. 대구 아파트값 바닥 찍었다. 아파트 매매 가격 0.03% 상승. 21년 11월 이후 92주만. 8개 자치구 중 5곳이 상승. 미분양도 4개월 연속 감소. 전셋값은 여전히 약세. 대세 상승은 지켜봐야. 워낙 많이 내렸다는 인식에 분양도 그동안 별로 없어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것 같다. 대구 아파트 시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분양의 무덤으로까지 불렸던 대구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하면서 서울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오름세가 지방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올랐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오른 것은 21년 11월 이후 92주 만이다. 전세값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상승 전환한 매매 가격과 달리 아파트 가격 전세 가격은 변동률 마이너스 0.02%로 86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중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은 예정된 순서라면서도 본격적인 상승 여부 판단하려면 거래량 증가뿐만 아니라 매매 전세 가격이 최소한 3, 4개월 동반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횡보장에 뜨는 고배당 커버드콜 ETF. 고배당 옵션 매도 수익 배당까지. 최근 한 달 수익률 3, 4%대. 제자리 걸음 코스피 웃더라. 상승장 전환된 수익률 제한. 2차전지, 초전도체, 바이오 등 테마주 급등락 장세 속에 코스피가 2600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답답한 모습을 보이면서 커버드콜 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사고 팔아 횡보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도록 설계한 금융상품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종가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코스피는 2.8% 상승하는 데 그쳤다. 2차전지 등 테마주 쏠림 현상의 급등락이 연일 반복되면서 지수는 지루한 박스권을 오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수익률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루한 횡보장이 지속되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일부 커버드콜 ETF가 오히려 지수 수익률을 웃도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커버드콜 상품은 코스피 200 지수의 구성 종목 매수, 코스피 200 콜옵션 매도의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 종목 매수, 코스피 200 콜 옵션 매도 전략을 취한다. 고배당주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수익률 방어에 유리하다. 고배당주 투자로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콜옵션 매도로 매월 현금이 들어오고 여기에 일반적인 상품보다 많은 배당 수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고배당 커버드콜 수익률이 다른 커버드콜 상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고배당 커버드콜이 주목받는 이유는 코스피가 3분기에도 의미 있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이르면 9월에서 10월부터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스권 장세가 계속된다면 커버드콜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는 KB자산운용의 KB스타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최근 수익률이 3% 정도. 다음 신흥국 펀드 희비 인도 베트남만 빵긋. 탈중국 공급망 재편 효과. 인도 공모펀드 2,976억 몰려. 베트남 올 수익률 21% 껑충. 저가 매수 자금 유입. 홍콩 펀드 수익률 두 자릿수 마이너스. 올해 미국, 유럽 시장 펀드에서 차익을 실현한 후 돈을 빼낸 투자자들이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 펀드에 돈을 넣고 있다. 다만 차이나 리스크로 인해 중국 펀드 수익률은 부진한 반면 탈중국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는 인도, 베트남 펀드는 준수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10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인도, 베트남 공모펀드에 각각 2,976억, 468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특히 인도, 베트남 시장이 탈중국화로 인한 세계 공급망 재편의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베트남 펀드 중에서 HDC 자산운용의 HDC 베트남 정립식 펀드의 연준 수익률이 28%로 가장 좋았다. 올해 중국, 중화권 공모펀드에 각각 2천억 원, 1,900억 원의 많은 자금이 몰렸다. 다만 베트남 펀드에 비해 좋지 않았다. 여전히 기술 성장주 위주의 홍콩 항생지수는 주요 저항성이 2만선을 넘지 못하면서 중국 증시는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베트남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베트남 VN30 ETF가 유일하다. 다음 종합면 JP모건, 미 대형은행 신용강등, 칼바람. 신평사 피치 등급 하향 권고, 고금리로 인해 수익률 악화, BOA 등 대형은행 포함 70곳 투자 부적격 받는 곳도 나올 듯. 국내 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건 등 미국 대형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작년 3월부터 가파르게 오른 미국 기준금리가 은행업계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업계 최고 등급 은행도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는 지난 6월 27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압박, 지난 3월 지역은행 파산으로 드러난 규제 공백, 금리 관련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은행 영업환경 등급 하향을 조정했지만 당시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업계 수익성에 압박받을 수 있어 추가 하향 가능성이 커졌다고 울프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는 은행을 강등했고, 최근에 지금 국내 성장주, 외국의 성장주도 그렇고 성장주에 대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피치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디스가 은행 신용등급 한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비구위한 상당히 큰 규모의 중국 부동산 업체가 부실로 인해서 디폴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거기에 연동돼서 국내의 원화도 약세가 되고, 그래서 국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지금 한 1340원대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있는 원화가 약세가 더 예상이 되어서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또 매도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서 국내 상장주, 특히 한 4.2%, 미국 상장주, 미국 10년물 기준금리가 4.2%, 4.3%, 2008년 이후로 거의 한 십수년 만에 처음인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고금리가 지속된다고 유지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많은 부담을 느껴가지고 성장주가 못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 발톱 화들짝 서머스 구미 국채금리 4.75% 간다. FOMC 7월 의사록이 직격탄, 인플레의 긴축 장기화 시사, 평균 3%대에서 4.28%로 급등, 미국 재정 적재, 국채 발행 늘고 중1 큰손들 매도세에도 악재, 모기지 금리 연 8%로 오를 듯, 미국 부동산 시장 타격 불가피. 미국 모기지 금리 아파트, 주택 빌릴 때만 7점 몇 %, 8% 된다고 하는데 30년물 기준으로 이러면 대출 못하죠.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금리가 16일 15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28%에 마감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국채금리를 대폭 끌어올렸다.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 향후 10년간 평균 4.75%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하며 투자 심리를 억눌렀다.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개인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꺾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일부 애널리스트는 국채 금리가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아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매파적 태도는 7월 FOMC에서도 7월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의사결정 결정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FOMC 의원, 위원 18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금리 동기를 주장한다는 사람. 기준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다음. 항저우 텐진 집값 20% 이상 폭락, 중국판 리먼 사태 경고, 중국 당국 발표보다 심각한 부동산 급락 사태, 부동산 개발 회사 위기에 신탁 상품 상환 연이어 불발, 금융시장까지 충격파 번져, 자산 182조 원 증주그룹, 유동성 위기 구조조정 실시, 중국 경제 흔들리며 위안화 급락, 시진핑 인내심 각호 전진. 21년 형다그룹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가까스로 버텨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이 비고위안 컨트리 가든의 디폴트 위기로 계기로 다시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은 폭락하면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블룸버그 부동산 중개인과 민간 데이터 업체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중국의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블룸버그가 현지 중개업자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 소재 엘리바마 본사 인근 주택가격은 21년 10월 정점 대비 25에서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그위안과 위안양 디폴트 위기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금융시장까지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국제신탁 대주주인 중주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시인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됐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급한 불을 끄겠다고 나서지만 위기의 끝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 부유를 강조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이 뒤늦게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